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이 없다면 가능 불가능. 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냐? 당연히 in을 붙여서 불가능하지. 특히 뭐가 불가능하나? conceivably 불가능한 거야. 착상 그러면 어려우니까 상상 불가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이미지나 적의 개념이 없이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이 이수로 시작하지. 그게 대가 맞는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강조 구문이고, 강조 구문의 대은 접속사. 그러면 이제 접속사가 나왔으면 접속사 다음에는 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는 보이지 않고 동사만 보이는 이유는 동사 앞에 있던 주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해됐니? 결국 전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적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적이 존재하니까 부재하는 게 아니라, 적이 부재하다면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따라 나오는데 감정으로부터. 어떤 감정? 전쟁은 적에 대한 감정이지. 아니, 적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나쁘지. 그러니까 적에 대한 감정을 호의적이다 그러면 안 되고, 적에 대한 감정은 증오다. 증오심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전쟁은 가지고 있다고 자기만의 전략적, 자기만의 전술적, 그 밖에 다른 규칙과 관점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미리 가정하지. 미리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하다. 예를 들어 뭐 전제 조건을 깐다 그런 말 쓰지, 그지? 그때 사용하는 게 presuppose. 뭐를 전제하나? 정치적인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는 거지. 무엇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느냐? 누가 적인가에 관해서, as to 뭐뭐에 관해. 누가 적인가에 관해서. 누가? 의문사. 그런데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으면 지금부터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주로 들어가면 큰일 나고,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의문사 다음에 반드시 주동. 그래서 우리가 의주동 그렇게 외우잖아, 그지? 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평가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반드시 있어야 되지. 이 얘기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야. fundamental. 필수적. superficial이라고 하는 건 피상적. 쓸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적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야 되잖아, 적들. 그거 살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적들을 죽일 군인들이 어딨어. 자기가 살인이라고 저지르면 적들 못 죽이지. 그러니까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적을 죽이는 것과 살인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야 적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끌어내지. 적을 죽이는 것과 살인이라는 것은 같지 않다. 다르다. 어떤 게 다른 거니? 이게 다른 거지. 적을 죽이는 것과 살인을 구분하라.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동일시하다. 같은 걸 해서 안 되는 거고, 구분을 하긴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가 정확한 거니? 구분하는 게 정확한 거지. 결국 동사를 꾸며야 되잖아. 동사를 꾸미려면 무슨 사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하지 형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간혹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누가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만 들어간대? 이렇게 필요하다면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얼마든지 들어가지. 이 두 개의 as가 뭐하고 만났냐? passable하고 만났잖아. 그래서 as와 as 사이에 형용사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부사가 들어가고 passable이 들어가면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번역하니? 가능한 한 뭐뭐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어 다음에 동사 can을 써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it can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 왜냐면 이제 nation을 우리가 it으로 받게 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통과하자고. 그러면 이제 적을 죽이는 행동과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전쟁이 수행된다고. 이 얘기는 결국 뭐다? 적을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고, 그러니까 이 밑줄 다음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 빈칸에 뭐니? 전쟁에 나가서 적을 죽이는 것 정당하다는 얘기야. 여기에 정당성에 해당하는 justification이 들어가야 돼. 자, 왜 이런 말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지? 올라갈게.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전쟁과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전쟁과 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러면서 전쟁과 적에는 분명히 문화적인 측면이 있대.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는 전쟁은 구체적인 거니까 그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전쟁과 적을 가변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획일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런데 뒤에 가서 적이라고 하는 건 불확정적이래. 불확정적이라는 얘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적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 변할 수 있는 걸로, 변할 수 없는 걸로, 변할 수 없는 걸로, 획일적인 걸로.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전쟁과 적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래. 조심해야 되고, 추상적이 아니라 반드시 문화적 측면이라는 게 존재하고, 적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래. 조심하라는 거지. 적이라고 하는 건 불확정적이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과 적을 개념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지 말고. 이해됐니? abstract, uniform. 자, 이해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